그들의 사북 백자재는 벼로가 위덕 선생이었다. 관졸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만 해도 불경스러운데 감히 무위무덕이라고 비꼬지 않는가. 왕만인이 휙하니 장검을 뽑아들고 부르짖었다. 이 개같은 벼슬아치들이 너무 무례하구나. 너의 혓바닥을 잘라놓고 말겠다. 경만종은 황급히 말했다. 왕사제. 잠깐. 관가의 사람이 어떻게 사부의 벼로와 함자를 알고 있지? 이는 어떤 자의 교사를 받았을 것이네. 그는 몸을 날려 앞으로 나아가 포권을 취하고 허리를 굽히며 물었다. 어느 나으리께서 이곳까지 왕림하셨소? 이때였다. 벼랑간 칙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마 안에서 한 알의 암기가 날아나왔다. 그 암기는 바로 그의 허벅지 옆에 있는 복토혈을 적중시켰다. 이 암기는 무척 가늘고 작은 것이었으나 위력은 굉장했다. 경만종은 그만 다리에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장검을 사력을 다해 가마 안으로 번개같이 던졌다. 그가 쓰러지긴 했어도 그가 펼쳐낸 학비구천의 위력은 역시 정확하고 매서웠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은 가마의 휘장을 뚫고 안으로 날아들었다. 틀림없이 가마 안에서 암기를 날린 사람을 정통으로 찔렀을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4명의 가마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전히 가마를 떠매고 나는 듯이 달려왔다. 다음 순간이었다. 갑자기 한 가닥 채찍이 가마 안에서 뻗쳐나와 왕만인의 왼쪽 다리를 휘감는 것이 아닌가. 곧이어 그 채찍이 당겨졌다가 떨쳐지자 왕만인의 몸이 허공에 붕 떠오르게 되었다. 그 순간 채찍은 날쌔게 그가 들고 있던 무검을 휘감아 가마 안으로 끌어들이고 마는 것이 아닌가. 화만자는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석장주이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녀는 백검을 검집에서 뽑아내어 말채찍을 자르려고 했다. 찍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가마 안에서 다시 한 개의 암기가 날아나와 그녀의 손목에 적중되었다. 그녀는 손목에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그만 백검을 놓치고 말았다. 옆에 있던 동문사형이 재빨리 팔을 뻗어 백검을 꽉 잡았다. 그러나 가마 안에서 다시 한 줄기 물체가 유성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나와 그의 머리를 휘감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러운 기습에 눈앞이 캄캄해진 그는 깜짝 놀란 나머지 급히 뒤로 몸을 날렸다. 그런 연후에 머리에 씌워진 것을 벗기고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알고 보니 그것은 관원이 쓰던 모자였다. 그 순간 가마 안에서 뻗쳐나온 채찍은 다시 백검을 휘감아서 가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가만균 등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가마의 뒤를 쫓았다. 그러자 가마 안에서 예리한 파공음을 대동한 암기가 끊임없이 격사되어 나왔다. 어떤 것은 그들의 얼굴을 향해 격사되어 왔고 어떤 것은 그들의 허리깨를 향해 쏘아졌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암기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 암기들은 요혈을 적중시키지는 못했으나 몸에 맞자 여간 아픈 것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이 암기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알고 보니 가마 안에서 격사되어 나온 암기는 구리 단추가 아닌가. 옷자락에서 금방 떼어낸 것이 분명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가마 안에 그 사람이 반드시 석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석청 부부가 다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그들이 힘을 합쳐 협공을 가한다고 해도 역시 석청 부부에게 패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가만규는 노기를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제 보니 석가집은 모두 형편없는 놈들만 사는군. 아들 녀석은 천하에 둘도 없는 생마이고 그 애비는 수치라고는 전혀 모르는 모렴치한 인간이군. 그는 빨갛게 상기된 채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다. 마치 커다란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흑백 쌍검을 맡겨두겠다고 얘기한 지 채 한 시각도 못 되는데. 암기를 사용하여 보검을 도로 탈취해가는 모렴치하고 비열한 작자군. 왕만이는 유유히 사라져가는 가마를 향해 고래고래 악을 썼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하에 둘도 없는 날강도놈아. 이때 경만종이 침중한 음성으로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 일을 더 이상 떠들어 보았자 우리 설산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네. 그러니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본파로 돌아가서 자세한 것은 사부님께 말씀드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세.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설산파 제자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 능소성 일대에서 크게 위맹을 떨쳐온 그들인지라 창피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설산파의 무공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크게 망신을 당하고 만 셈이었다. 그들은 각기 길게 한숨만 토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마는 수마장을 전진해 가더니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가마를 메고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조금씩 느려졌다. 이때였다. 가마 안에서 말채찍이 쭉 뻗쳐나오더니 휙휙 휘둘러졌다. 그런가 하면 곧이어 그 채찍은 앞에 가마꾼의 등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러자 앞에 가마꾼이 걸음을 빨리하니 뒤에 따라가던 가마꾼도 걸음을 빨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명의 관졸들은 뒤에서 따랐다. 가마는 어느새 내 마장을 전진했다. 이때서야 가마 안에 사람이 입을 열었다. 됐다. 멈추어라. 4명의 가마꾼은 마치 대사면을 받은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가마를 내려놓았다. 가마의 휘장이 들쳐지고 한 사람의 늙은이가 걸어 나왔다. 늙은이는 바로 현철령의 주인 사형객이었으며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나이 어린 거지였다. 그는 몇 명의 관졸에게 호통을 쳤다. 돌아가서 너희들 관장에게 오늘의 일을 퍼뜨리지 말라고 전해라. 어떠한 소문이라도 듣게 된다면 너희들의 머리통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관인을 황하에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 관졸들은 그 말을 듣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리를 굽신거렸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으니 나으리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천천히 떠나도록 하십시오. 사형객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나더러 천천히 떠나라고. 내 놈들은 동료들을 불러서 나를 사로잡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한 명의 관졸이 재빨리 말했다.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객은 두 눈에 흉광을 번뜩이며 말했다. 너희 관장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자 관졸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기억하고 말고요. 후감집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늙은이와 잡화가게의 사환을 죽인 백자재라는 늙은이는 설산파의 장문인이며 벼로는 위덕 선생이라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위엄도 덕망도 없는 사람이며 무기는 한 자루의 칼인데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증물증이 모두 있으니 그 늙은이도 억지를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관졸은 먼저 사형객에게 얻어맞아 두렵기 때문에 인증물증을 들먹인 것이며 칼로 증거를 삼는 것은 그들의 상투수단이었다. 사형객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백늙은이는 검을 사용하지 칼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자 그 관졸은 재빨리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백가범인은 청강검을 들고 있었으며 호떡 파는 늙은이의 몸을 찔렀습니다. 후감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요? 사형객은 속으로 웃었다. 위덕 선생 백자재가 정말 오도통을 죽이려고 했다면 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지.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관졸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왼손으로 어린 거지의 손을 잡고 오른손에는 석청 부부의 흑백 쌍검을 들고 그곳을 떠나갔다. 그는 매우 득이양양한 표정이었다. 원래 그는 어린 거지를 데리고 간 후 석청 부부와 설산파 제자가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일을 할까봐 수마장을 달려나간 후 어린 거지의 혈도를 짚어 풀밭에 던져버리고 살그머니 돌아와 그들이 주고받은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무공이 석청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으나 석청과 민유 등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사형객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모든 것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석청이 쌍검을 경만종에게 주는 것을 목격하고는 쌍검을 빼앗아 와야겠다고 작정을 했다. 그리하여 풀밭으로 되돌아가 어린 거지를 잡아일으켜서 그의 혈도를 풀었다. 마침 이때 저쪽 길에서 후감집으로 사건을 조사하러 가려는 지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즉시 지현을 가마 안에서 끌어내고 관졸들과 가마꾼들을 위협했다. 그리하여 관졸들과 가마꾼들이 그와 어린 거지를 태워서는 쌍검을 빼앗는데 한 몫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경만종은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라 필시 석청 부부의 수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형객은 어린 거지를 붙잡고 황량한 곳으로만 걸어갔다. 어느덧 조그만 시냇가에 이르게 되었다. 사방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어린 거지의 손을 놓고 민유의 백검을 뽑아 어린 거지의 목에 갖다 대고 날카롭게 외쳐 물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말해라. 만약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했다간 내 놈을 즉시 죽이고 말겠다. 그는 백검을 휘둘렀다. 싹 하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옆에 조그마한 나무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반토막의 나무는 가지와 잎과 함께 냇물 위에 떨어져 물길을 따라 흘러갔다. 어린 거지는 그것을 보자 겁먹은 음성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어요. 사형객은 현철령을 꺼내들고 호통쳐 물었다. 이것은 누가 준 것이지? 어린 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호떡을 깨물었더니 그 속에 있었어요. 사형객은 대노했다. 왼손을 번쩍 들어 그의 얼굴을 후려치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현철령을 자기에게 건네준 사람에게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맹세를 상기하고 재빨리 손을 걷어들이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 무슨 호떡이란 말이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누가 이 물건을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어린 거지는 그의 호통 소리에 사색이 되어 말을 이었다. 저는 땅바닥에 호떡을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한번 깨물자마자 하마터면 이빨이 부러져 나갈 뻔했지 뭐예요.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오도통 녀석이 이 쇠조각을 호떡 속에 숨긴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 같았다. 천하에 그와 같이 우연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 그 녀석이 이 현철령을 손에 넣었다면 자기 목숨보다 더욱 아꼈을 것인데 어찌 호떡 속에 넣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금도체의 인마가 갑자기 나타나 후감집의 사면을 에워싸자 오도통은 달리 그 현철령을 숨길 만한 장소를 찾을 여가가 없었다. 그리하여 어찌할 수 없어 현철령을 호떡 속에 넣어서는 금도체의 소두령에게 내밀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크게 노해서 호떡을 집어드는 즉시 내어던지게 된 것이고 곧이어 금도체의 졸개들이 호떡 가게를 모조리 뒤엎어버릴 듯 찾았으나 땅바닥에 떨어진 호떡 속에 현철령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형객은 한참 동안 어린 거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의 이름이 뭐지? 어린 거지는 머뭇거리더니 이내 대답했다. 저는 계잡종이라고 해요. 사연은 크게 의아하여 물었다. 뭐야? 계잡종이라고? 어린 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저의 어머니는 저를 계잡종이라고 불러요. 성격이 괴팍한 사형객은 1년 12달 동안 별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린 거지의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그만 배꼽을 움켜잡고 웃는 것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생각했다. 세상에서는 자기 아이에게 천한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들은 흔히 있다. 무럭무럭 자라나 귀신의 질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뜻에서 개똥이니 돼지니 하는 이름을 붙이지만 자기의 애를 계잡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다니, 아이고, 정말 우습다. 어린 거지는 그가 웃자 이유도 모르고 따라서 헤헤 웃었다. 사형객은 갑자기 웃음을 그치고 물었다. 너의 아버지 이름은 뭐지? 어린 거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저의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걸요. 사형객은 계속 물었다. 그럼 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지? 어린 거지는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황입니다. 사형객이 물었다. 아황이 누구냐? 어린 거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황은 한 마리의 누렁개입니다. 어머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어머님을 찾으러 나서게 되었는데 아황도 저의 뒤를 따라왔지요. 그런데 배가 고프게 되자 음식을 먹으러 저의 곁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좀 바보 같은 아이로군. 아무래도 이 현철령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인 것 같다.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한 가지 하도록 하여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일을 끝내야겠군. 이리하여 그는 물었다. 너는 노부에게 무슨 부탁할?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 녀석이 만약 나에게 그의 어머니를 찾아내라든가 그 개새끼를 찾아달라고 하면 어디 가서 찾지? 그의 어머니는 반드시 다른 사내를 따라 도망을 쳤을 것이고 아황은 벌써 보신탕이 되고 말았을 터인데 그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지. 7명이나 8명의 무림 고수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욱 힘드는 일이 아니냔 말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 잠시 망설이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 다시 말을 이었다. 좋아. 나는 너에게 말하겠는데 누가 너보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너는 그 말을 들어선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즉시 너의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고 말겠다. 알겠느냐? 어린 거지가 현철령을 자기의 손에 넘겨준 일은 얼마 후 무림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어린 거지를 꼬드겨서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하도록 한다면 과거의 맹세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어린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사형객은 안심을 하고 다시 물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어린 거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에게 그 누가 나보고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킨다면 입을 열지 말 것이며 내가 말을 하면 나의 목을 댕강 자르겠다고 했잖아요. 사형객은 말했다. 그렇다. 이제 보니 내 녀석은 아주 바보는 아니구나. 기억력이 꽤 괜찮은데 그래. 만약에 내가 백치라면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을 게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황량한 곳에서 큰 길로 나섰다.